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31일 최병구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서 주한 미군 기지 반환을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이게 왜 충격적인 소식이냐면 사실은 주한 미군 기지 반환이라고 안 하고 이전이라고 하죠. 그 이전 협상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원주 캠프롱, 그 다음에 캠프 이글, 그 다음에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등 총 4개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미군 기지 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대상은 26개인데 이 중 연말까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협상해오던 것을 빨리 반환하라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NSC 회의를 열어서 주한 미군 기지 문제를 갑자기 논의해서 거기서 발표한 것,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 요것도 문제고, 주한 미군 기지의 반환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주한 미군 기지의 반환을 촉구한 것을 공개한 내용,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죠? 이 부분은 미국에 대한 압박입니다. 그리고 그럼 미국에 대한 압박은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최근에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잘 아시죠? 이 지소미아를 파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파기하는 시한은 11월 24일까지입니다. 물론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만 3개월 전에 파기 여부를 통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파기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11월 24일까지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1월 25일부로 파기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미국이 불만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 안보부 장관 등, 그 다음에 국방부의 대변인 등, 국무부 대변인 등 다 나서서 심지어는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이 부분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깊은 실망과 유감. 이건 외교적으로 얘기하면 고단위의 항의의 표시입니다. 원래 외교 언어라는 것은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깊은 실망. 이 부분은요, 아주 거의 반노골적인 불만의 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니까 우리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해리스 미 대사를 불러서 이 부분에 관해서 자제하라는 식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 국제정치에서는요, 국제정치에서 미국은 대국입니다. 우리가 미국이 위대하다고 해서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국가 이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도 맺었고 그 다음에 미국과 관계를 좋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미국에 굴복해서 무슨 사대주의 때문에 또는 속국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아베 총리가 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찌 보면 외신에서 미국의 푸들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이냐? 그거는 바로 미국의 속국이 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일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거는 싸워서 이기는 방법도 있고 협상에서 현상 유지를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와 아베 정부는 바로 싸우는 것보다는 싸우지 않고 미국의 비위를 맞추면서 가는 것이 일본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정무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외교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건데, 자,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싸우죠. 일본과 싸우는 문제, 징용 문제 때문입니다. 징용 문제, 한일협정,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보면 해결됐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다수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거를 우리 대법원 판결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베 총리한테 지금 잘못됐다. 우리 대법원 판결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지만 제가 몇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 측의 입장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 아베 총리는 일본의 최고재판소를 따르는 것이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대법원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네 대법원, 자기네 최고법원의 입장이 무조건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제정치적으로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본 최고재판소의 결정과 한국 대법원의 결정이 다를 때는 이것을 어떻게 절충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외교적으로 협상해야 되는데 그 외교적 협상 요구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올해 7월 달까지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사실은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를 철회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문재인 정부는 무역보복 조치를 철회하라고만 얘기하고 있지 사실은 그 근원이 되는 자, 일본 징용 문제에 관한 각국의 대법원 판결, 최고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절충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협상에는 문재인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일본 측에 요구하는 자, 무역보복 문치를 철회하라는 그 협상에 대해서 일본 측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외교적 협상을 촉구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 그건 뭐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아베 총리가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서로 자기 최고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때 그게 충돌하면 그 충돌 문제를 협상하라고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양쪽이 논의하는 것이 협상의 기본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 서로 지금 엇갈려 있죠. 자, 엇갈려 있으니까 일본으로부터 무역보복 조치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고 기왕 싸움이 시작됐으니까 이걸 이겨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사실은 뭐 경제전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정부를 응원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현명한 대처를 자꾸 주문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는 미국하고도 싸우게 생겼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얼핏 보기에 한일 간의 문제인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지소미아를 맺은 것 자체가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맺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은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 별개로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일본과는 아니죠. 한국이 미국과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미국은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미국을 통해서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환했었는데 미국은 그러지 말고 너희 나라끼리도 교환하는 협정을 맺어라 해서 맺은 것이 지소미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일환입니다. 이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물론 일방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깨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곧 미국이 압력을 넣어서 맺은 것을 깨겠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맺으라고 압력을 넣었는데 그걸 한국에서 깨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미국의 압력에 대해서도 굴하지 않겠다 이런 건데 세상에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선하기를 완전히 벗어나서 또는 협력체제를 깨고 자주국방을 한다? 전 세계에서 자주국방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미국도 자주국방은 아닙니다. 나토 있죠. 미일 안보동맹 있죠. 그거 자주국방이 아닙니다. 미국도 예를 들어서 일본, 독일 뭐 이런 데하고 손잡고 있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의 팽창 정책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합 방위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도 북한이 사실은 요즘에 뭐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호시침침, 호시탐탐 남쪽을 넘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공동 방어를 하겠다는 것이 바로 한미 동맹입니다. 그런데 이 한미 동맹에서 미국의 그 이익을 거스르는 그런 것을 계속 우리가 취해 나간다 그러면 미국과 신뢰관계는 깨지는 것이고 그 일단이 바로 지소미아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군 기지를 반환하라고요. 이전도 아니고. 반환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이전은 이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간다는 뜻입니다. 실제 본질과도 맞습니다. 지금 캠프롱이나 캠프 이글, 캠프 마켓 같은 거 이거를 인천 부평에 있고 원주에 있는 것을 사실은 평택기지로 옮겨가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반환하라 그러는 것은 옮겨가는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에 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이제 뭐 자주국방 하겠다고 전작권 전환도 밀어붙이더니 이제 기지도 완전히 반환하라고 이전도 아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한미 간의 동맹은 금이 가는 것이고
동맹의 근간이 되는 신뢰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노무현 정부 때 한번 경험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무현 정부 때 미국이 노무현 정부의 군사정보에 관한 아주 민감한 부분은 임기 후반, 중반 이후에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노무현 정부는 계속해서 한미 동맹 간에 이견이 없다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드러났습니다. 왜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정부는 교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부, 미국과 동맹 간의 균열 없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도 립서비스로서 계속 그런 얘기를 지금 발표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맹 간의 균열이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을 것으로 저는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외교 정책에 있어서 상지상책, 가장 상책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잘 아시죠? 고려시대 서희가 강동육주를 얻었던 것 같은 이런 일은 싸우지 않고 우리가 이 실리를 취하는 것, 이게 상중의 상책입니다. 그러면 중책은 뭐냐? 중책은 협상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아니면 현상 유지하는 거. 이게 뭐 중책 중에서 상책이나 중책 중에 중책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책은 뭐냐? 사실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어찌 보면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평지풍파라도 싸워서 이길 수만 있다면 그것도 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상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 일본과 싸워서 지금 이길 수 있는 정도의 국력 갖춰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미국과는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일본과도 GDP, 국내 총생산화 차이가 일본이 우리나라의 3배입니다. 지금 이 수준에서 저는 역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싸워도 상대를 보고 싸워야 되는 것이고 상대를 알고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싸워서 이기든 지든 싸움 자체를 거는 것은 사실은 싸움을 안 하고 현상 유지를 하는 것보다 못한 정책이다. 하책이다. 그런데 하책 중에 하책은 싸워서 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과연 지금 미국, 일본과 이런 식으로 서로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서 그것도 한 나라도 아니고 두 나라 세계적인 강대국을 상대로 해서 하나는 안보 경제 강대국이고 하나는 경제 강대국입니다. 그런 나라들과 지금 싸움을 걸어서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느냐 또는 실리를 챙길 수 있느냐, 저는 챙길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챙길 수 없다, 저 같은 판단을 한다면 지금 외교정책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싸움을 자꾸 걸어서 문제를 일으킬 것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이런 문제를 일어나지 않게 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거를 해결하는 쪽으로 정부 당국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전방위로 지금 다 기관총을 쏘아대는 듯한 이런 식의 외교는 하책 중에 하책이다. 학교로 따지면 거의 조국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논문을 썼듯이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외교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반일 감정 조장해서 정치적으로 좀 국내적으로는 약간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반미 감정 조장하는 것 아니야?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것과 반미 감정을 조장하는 것은 상당히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자주파들, 노무현 정부 때 자주파와 동맹파가 외교부에서 얼마나 갈등을 벌였습니까? 지금도 뭐 일각의 시선은 자주파들이 지금 한국 외교를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주파든 동맹파든 여하튼 싸워서 이기든 아니면 싸우지 않고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좋은 정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자주파들이 반일 감정 조장에 이어서 특히 또 반미 감정까지 조장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평지풍파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수준은 하책 중에 하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피해가 뭐 당장 우리한테, 우리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지는 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한테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의 삶을 더 피폐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반일 감정 조장에 이어 또다시 반미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국내적으로 국내 정치용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소 이득을 볼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거기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겠으나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나라를 사실은 굉장히 힘든 국면으로 오면초가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제 하나가 이렇게 외친다고 이 정부가 뭐 정책을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개인적으로라도 혹시 대처할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대처를 하고, 어디 가서 목소리를 낼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 나름대로 나라를 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고1 수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벽무기 팩트, 새벽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